네, 종목 모니터 이어갑니다. 오늘 이 시간은 대신증권 강북지점으로 가보죠. 조윤석 대리 함께하겠습니다. 대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은 SK하이닉스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SK하이닉스가 아주 강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전기전자 업종 전반적인 상승 흐름 가운데서도 가장 돋보이는 흐름인데요. 호재성 이슈가 있었죠? 네. IBM 제휴 소식에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 자체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IT 업종 중에서 가장 많이 떨어진 종목들 위주로 지금 반등이 가장 강하게 나오고 있는 것으로 지금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하이닉스 같은 경우 기존에 많이 하락을 했었는데 결국 펀더멘탈상 우려보다는 수급적인 우려가 좀 컸었던 걸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D램과 낸드 플러시가 큰 축을 이루는 매출 구조를 갖고 있었는데 그중에서 낸드 플러시 가격이 좀 약세를 보이게 되면서 그리고 하이닉스가 좀 약세를 보였던 직접적인 원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낸드 플러시 같은 경우는 지금 세계 수급상 점점 더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공급 가격이 좀 올라갈 걸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미 해결이 된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또한 D램 같은 경우도 하반기 성수기 그리고 신종 어플리케이션 킬러 어플리케이션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스마트 기기들이 굉장히 발달하게 돼 있죠. 그런 것들이 시대 흐름상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의 거시적 매크로는 굉장히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IBM과의 제휴는 결국 D램과 낸드를 제외한 미래 성장 동력을 한 발 먼저 선점한다는 그런 큰 의미를 좀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도 단기적 모멘텀이 충분히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지금 5%라는 큰 상승폭으로 좀 보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추가 상승 쪽에 좀 무게를 더 둬야 되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화학주가 연일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뭐 화학 업종의 업종지수 상승폭만 보더라도 적지 않은 상황이고 그 안에 뭐 LG화학, 호남석유화학, 금호석유 일제히 큰 폭 오르고 있는데요. 가격 매력 이외의 화학주의 상승을 설명할 만한 이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오늘 같은 경우는 중국의 하반기 경제 성장률이 8.5% 정도 예상이 된다는 외국계 리포트가 하나 나온 것들이 조금 긍정적인 센티멘트를 형성하게 된 주요 원인이었었고요. 또한 화학주 같은 경우는 좀 추가 악재가 나타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즉 수요 축의 부진이 굉장히 심했었는데 그 수요 축의 부진은 중국 경기가 좀 해결해 줄 것이라는 좀 희망이 좀 섞여 있는 것들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중국 경기는 결과적으로 시장 상황 논리보다는 지금 현재 상황은 정책적인 논리가 좀 강하게 투영되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책적인 논리에 의해서 화학 시장이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다는 아주 기본적인 컨센서스가 좀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원재료 측면에서 본다면 유가가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실적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원자재는 한 2개월, 3개월 정도 레깅 현상이 나타나면서 다음 분기에 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실적에 좀 우상향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이 갖춰져 있는 모습이 있고요.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 바닥에서 강하게 올라오고 있다고 하더라도 의미 있는 가격대를 보이기는 아직까지 힘들다고 보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시장에서 큰 폭 반등을 주고 또 시장이 상승할 수 있는 이런 여력을 틈타서 나중에 단기적으로 조금 매도하시는 그런 전법을 쓰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전력 좀 보죠. 물론 지난 금요일장에도 종가 기준으로는 보합권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한국전력 오늘은 더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죠. 오랜만에 낙폭을 좀 적잖이 키워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기료 인상에 대한 기대가 컸었는데 일단 인상 안이 부결됐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내용 뭡니까? 네, 전기료가 지금 두 자릿수 때 인상을 조금 요구를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부결이 됐었죠. 하지만 전기료 인상은 어쩔 수 없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전기 같은 경우 굉장히 부족한 현실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자 보면은 인상안이 아마 조만간 결정이 가능할 겁니다. 왜냐하면 요금 인상을 7월 정도에 수용할 것이라는 그 장관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두 자릿수 인상안이 아니라 한 자릿수 인상안이 아마 발표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가정용은 3에서 4%, 산업용은 6에서 7%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면 아직까지는 12% 정도 중반에 지금 전기요금 인상을 기대하면서 시장이 좀 강하게 반응을 했었는데 그것과 다르게 이거 아직까지 소멸이 되고 있지는 않는 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아직까지도 한국전력에 대한 매수 모멘텀 유효하다. 지금 강도가 조금 약해졌을 뿐이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매수 찬스가 아닌가 조심스럽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이죠. NC소프트 좀 살펴보겠습니다. 넥슨이 최대 주주로 등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좀 분분한 것 같습니다. 판단하기도 쉽지가 않고요. 일단 오늘장에서의 흐름을 보면 기관이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는 가운데 NC소프트 주가 역시 큰 폭의 약세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합니까?
네, NC소프트는 지금 굉장히 약세를 보이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에 대한 공포가 어느 정도 큰지 지금 반영을 해주는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고요. 우선 김택진 대표이사의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분 매매 같은 경우는 결국 글로벌 시장 공략을 위한 것이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었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그 말은 즉 시장가보다 싸게 지분을 내놓았지만은 이거는 대의를 위한 소폭의 희생이었다고, 김택진 자기 자신에 대한 소폭의 희생이었다고 말씀드린 인터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NC소프트가 바뀐 것이 있느냐라고 보게 된다면 전혀 바뀐 것이 없습니다. 기존 최대 주주가 바뀐 것일 뿐이고, 또한 김택진 대표이사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경영권에 대한 행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NC소프트에 대한 거는 단기적인 불확실성이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브레이드 앤 소울 그리고 길드2 같은 경우 모멘텀이 여전히 유효한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브레이드 앤 소울의 20일날 OBT 그리고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주말 새 있었던 길드2의 주말 베타 테스트가 아주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외국인들은 적극적으로 매수를 지금 유입시키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불확실성보다는 길게 좀 보시게 된다면 NC소프트는 25만 원 고쳐는 당연히 매수해야 되는 구간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장 특징주에 대한 대응 전략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과장님, 제가 아까 대리님이라고 불렀죠. 예, 그렇습니다. 네, 얼마 전에 과장님 되셨는데, 그죠? SK증권 테일한노 지점의 조윤석 과장이었습니다. 딱 기억해 놓을게요, 과장님.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